오늘 행사는 통상적인 국빈 만찬도 정치 행사도 아니었다. 이름부터가 달랐다. 국민 위로 콘서트 다시 노래하다. 그리고 그 무대의 마지막 순서 피날레를 맡은 이는 요즘 트로트계를 넘어 전세대적 아이콘으로 떠오른 가수 김용빈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날 영빈관에서 벌어질 일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불리게 될 줄은. 그리고 대통령마저 눈물을 훔치며 굳게 담은 입술을 열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게 될 줄은. 이 무대는 나라의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 초대장 한 장에서 시작된 낯선 긴장. 며칠 전 김용빈의 소속사로 청와대 특별초청장이 도착했을 때만 해도 스태프들은 반쯤 농담처럼 말했다. 이제 영빈관까지 가면 진짜 다 찍은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훈장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용빈은 초청장 속 문구를 반복해서 읽으며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국가적 재난과 상실, 그리고 치유를 위한 위로의 무대.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위로라. 그는 손가락으로 그 문구를 천천히 짚어가며 중얼거렸다. 이 행사에는 대형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팬데믹 이후 여전히 후유증 속에서 살아가는 의료진과 시민들, 그리고 거듭된 경제적 실패로 삶의 위욕을 잃었다가 겨우 다시 일어서려는 청년, 자영업자 등 이름 없는 수많은 얼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초청될 예정이었다. 형, 가야죠. 매니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히 행사 출연료 받으러 가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김용빈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알아. 그래서 더 무섭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아무리 노래로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겨왔다 해도 별표, 나라 전체를 위로해달라. 별표는 말이 주는 무게가 도무지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다. 2. 영빈관. 장엄함과 불편한 침묵이 함께 머무는 곳. 행사 당일. 영빈관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분위기 자체는 축제라기보다는 기억의 방에 가까웠다. 한쪽 벽면에는 지난 몇 년간 이 나라를 흔들었던 사건들의 사진들이 흑백으로 섞여 전시되어 있었다. 재난 현장에서 울부짖던 이들의 얼굴, 마스크 너머 피로와 결의를 감추지 못한 의료진, 폐업을 알리는 종이 문구를 붙이는 상인의 손, 그 사이로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마치 상처 위에 붙여진 수많은 반창고처럼 붙어 있었다. 자리에 앉은 시민 대표들 표정은 기대라기보다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가늠하는 사람들의 표정에 가까웠다. 앞줄에는 대통령과 영부인,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노년의 어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래전 한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 대표였다. 리허설을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온 김용빈은 영빈관 내부를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모니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저기 계신 분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과 함께 울리던 그 화통하고 힘있는 음색이 아니라 조용히 떨리는 한 사람의 청년의 목소리였다. 3. 예정에 없던 변수곡을 바꾸겠습니다. 행사 진행표에 적힌 김용빈의 곡 리스트는 익숙한 히트곡과 조금은 신중하게 골라낸 위로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 곡, 밝지만 울림 있는 대표곡. 두 곡, 희망을 상징하는 새로운 편곡. 세 곡, 앙코르 형식의 마무리 발라드. 모두 안전한 선택이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적당히 감동을 줄 수 있는 구성. 하지만 바로 그 안전함이 김용빈에겐 자꾸 걸렸다. 형, 무대 30분 남았어요. 매니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였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번호는 비공개. 잠시 망설이다 통화를 받자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김용빈 씨, 부담이 크시죠?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잘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순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비서실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덧붙였다. 그저 진심이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잘 부른 노래보다 같이 울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화를 끊고 한참 동안 김용빈은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결정했다. 곡을 바꾸겠습니다. 스태프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이요? 벌써 세팅 다 끝났는데요. 악보, 반주 다 새로 맞춰야 하고요. 시간도. 그러나 김용빈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의 것이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노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가 꺼내든 악보에는 오래된 곡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가 무명 시절 언젠가 나라를 위로하는 날이 오면 꼭 부르고 싶다. 고 혼잣말처럼 흘려보냈던 곡. 하지만 정식 무대에서 한 번도 부른 적 없던 곡. 스태프의 얼굴에 순식간에 스쳐 지나간 건 당황, 걱정,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묵직한 기대감이었다. 대통령의 시선, 그리고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표정. 행사는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청와대 내부 기록용 카메라들이 영빈관 곳곳을 비추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번 행사를 생중계 대신 향후 기록물로 남기는 방식을 택했다. 정치적 메시지를 최소화하고 오로지 위로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여러 팀의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대통령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굳어 있었다. 가끔 박수를 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시선이 고정된 듯한 느낌이었다. 영부인은 옆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무대를 바라봤다. 그의 무릎 위에는 하얀 손수건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 마지막 무대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이름이지요. 국민 위로자라는 별명을 얻은 분이기도 합니다. 가수 김용빈 씨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이 꺼졌다가 천천히 아주 느리게 켜졌다. 김용빈은 평소 화려한 톱스타 위상 대신 군더더기 없는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마치 영빈관이라는 공간 자체를 존중하듯 어떤 장식도 달려있지 않은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 그는 먼저 마이크를 입에 대지 않고 객석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대통령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는 국가 원수가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 같은 눈빛을 보았다. 옆줄에는 손을 꼭 쥔 유가족 대표들의 모습이 보였다. 몇몇은 이미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김용빈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다른 곡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기까지의 길을 생각하다 보니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 준비했던 곡들을 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사회자도 스태프도 그리고 대통령도 고개를 들었다. 대본에 없는 멘트였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가수라는 꿈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마지막으로 부르고 내려왔던 곡을 다시 부르려고 합니다. 영빈관 안의 공기가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듯했다. 나라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깔리기 시작했다. 처음 듣는 멜로디였지만 이상하게도 듣는 이들의 가슴 속 한 구석을 건드리는 낯익은 정서가 있었다. 당신의 하루는 괜찮았나요? 그의 노래는 낮은 읊조림으로 시작했다. 화려한 기교도, 트로트 특유의 꺾기도, 폭발적인 고음도 없었다. 그냥 누군가 밤늦게 보낸 진심 어린 음성 메시지처럼 담담하게 이어졌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를 안고 오늘도 버틴 당신을 나라도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자리에서 작은 흐느낌이 흘렀다. 마스크 안쪽을 적시는 눈물.
입술을 깨문 채 눈을 감는 어머니. 주머니 속 손을 움켜쥔 채 떨리는 엄지를 누르는 청년. 김용빈은 노랫말 한 줄, 한 줄에 마치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는 듯 잠시씩 눈을 감았다 떴다. 그러다가 두 번째 절 중간에서 그는 갑자기 노래를 멈추었다. 악기 연주도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됐다. 예정에 없던 정적. 죄송합니다. 그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스태프들은 당황해 눈을 마주쳤다. 악보에도 편곡표에도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순간 양손을 포개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어떤 재지도 없었다. 김용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이 가사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느 재난 뉴스 화면을 보다가 혼자 울면서 썼던 글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나라가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의 눈이 그 말에서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피아노 선율이 잔잔히 흘렀다. 6.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그 한 줄. 영빈관 전체가 숨을 죽인 가운데 마지막 구절이 시작되었다. 이제야 말합니다. 너무 늦었을지 몰라도 나라가 당신께 정말 미안합니다. 그 한 줄이 울려 퍼지는 순간 대통령은 고개를 떨구었다. 영부인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흰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가를 눌렀다. 유가족석 앞줄에서는 이미 참지 못한 오열이 새어나왔다. 눈을 세게 감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어머니. 처음으로 입술을 떼어 고마워요 라고 중얼거리는 사람들. 대통령 경호원의 시선이 일순간 대통령 쪽으로 향했지만 그들은 그저 묵묵히 그 순간을 지켜봤다. 노래가 끝나고도 영빈관에는 박수 소리가 바로 터져나오지 않았다. 정적. 그러나 그것은 무대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함부로 깨고 싶지 않은 어떤 애도의 기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느린 박수 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대통령이었다. 브라보. 그의 박수에 이어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졌고 마치 막을 올린 연극이 아닌 막을 내린 장엄한 공연처럼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장면은 그 다음이었다.